네, 안녕하세요. 물리는 세상을 보는 창 M생물창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수능 물리1 6번에서 11번까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입니다. 표는 서로 다른 금속판 A랑 B에 진동수가 다른 단색광 X, Y 중 하나를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은 금속판 A의 경우에는 X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2제로를 가지고 나오고 Y를 비추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B는 3, 2제로, Y는 2제로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광전 효과에서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어떤 금속이 있을 때 이 금속에 포톤을 쏩니다. 광자를 쏘면은 이 금속에서 그 광자한테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나온다 이건데, 이때 이 금속에 전자가 붙어있던 에너지가 있죠. 그거를 일함수, 워크 펑션이라고 그러죠. 워크 펑션, 일함수. 그래서 포톤의 에너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E는 HF고, 이 일함수만큼을 빼서 이 전자는 HF 마이너스 일함수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 포톤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크지 못하면은 이 광전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판 A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X가 Y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톤은 이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주파수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X의 주파수가 더 높다, 맞는 말이 되고요. 이 제로는 HFX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면 이 제로는 HFX 빼기 일함수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Y의 세기를 증가시켜야 A에 비추면, 이때 이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그 쪼이는 광자의 양을 늘린다는 거죠. 양. 이거는 진동수라는 무관하죠. 진동수랑 무관. 그래서 에너지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세기를 증가시켜도 A에서는 광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은 핵물리 문제입니다. 핵물리. 그림 가는 원자핵 A가 두 번의 붕괴를 거쳐서 B가 되는 동안에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를 나타낸 것. 그리고 나는 전기장 안에서 이 붕괴 과정에서 나온 두 입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나를 보시면은 전기장에서 X는 이쪽으로 가고 Y는 이쪽으로 가니까 둘의 전하가 반대 보호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이걸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 붕괴 메커니즘 두 개를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일단은 알파 디케이가 있죠. 알파 디케이. 알파 디케이는 알파 붕괴라고 하죠. 요거는 알파 파티클이 헬륨 원자 핵을 말하는 건데, 요게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입자죠. 요게 방출되면서 알파선이 나오면서 붕괴하는 거를 알파 디케이라고 하고요. 베타 디케이는 그 핵심 프로세스는 이겁니다.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전하 보존을 위해서 일렉트론 하나 써주고, 이 렙톤 넘버 보존을 위해서 안티 일렉트론 뉴트리노 하나 써주는, 그러니까 뉴트론이 프로톤보다 아주 살짝 무겁죠. 그래서 이런 붕괴는 가능합니다. 요걸 베타 붕괴라고 하고, 이제 가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편의상 여기를 C라고 해봅시다. C.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중성자 수도 2개 줄고 프로톤 수도 2개 줄죠.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이 헬륨 원자 핵이 나오는 과정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게 알파 디케이, 알파 붕괴.
그리고 C에서 B로 가는 거는 중성자가 하나 줄면서 양성자가 하나 생겼죠. 그것이 정확하게 이 베타 붕괴에 딱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헬륨 원자 핵,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베타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일렉트론하고 헬륨 원자 핵, 알파 파티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래서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X와 Y가 서로 같지 않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플러스 2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니은, X는 헬륨 원자핵이다. 맞는 말이고, 디귿, B의 질량수는, 이때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B는 91 더하기 140. 그래서 91 더하기 140은 231 해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은 이 행성 운동에 관한 문제죠. 행성 운동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법칙이 뭡니까? 케플러 법칙이죠. 케플러 법칙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행성의 운동 궤도는 타원이다. 두 번째, 물론 이 타원의 하나의 극단으로 원운동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 문제에는 그런 센스에서 이 원운동하는 그 두 물체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 그러니까 타원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초점에 다른 행성이 있고 이 행성이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 초점을 기준으로 얘가 움직이는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이 변하는 속도가 똑같다. 그래서 이 면적이 더 적은 부분에서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고 이 면적이 더 넓은 이 부분에서는 속도가 더 느리다 라는 법칙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주기와 타원 궤도의 장반경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t제곱이 주기 제곱이 타원의 장반경 3승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봤고요. 이 문제에서는 A랑 C는 이 행성을 기준으로 한 원운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타원의 특수한 경우로서의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B는 이 행성을 기준으로 타원 궤도로 운동을 하고 있죠. 반지름이 요게 R, 요게 3R. 그러면 기역, 공전 주기는 B가 A의 2배이다. 이때 B의 장반경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 P랑 Q가 있으니까 요 길이가,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가 총 4R이 되겠죠. 그래서 장반경이 2R이고 이 B의 경우에 장반경이 2R이고 그러면 A보다 장반경이 2배가 크죠. 그러면 T제곱이 A 3승이니까 T는 A 2분의 3승에 비례하게 되고 그래서 주기는 2루트 2배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고, 니은 속력은 A가 C보다 크다. 이때 A랑 C는 둘 다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운동에 적용해야 되는 식이 뭡니까? 구심력이 일정하게 적용한다는 건데, 구심력 R분의 MV 제곱이 이 경우에는 중력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때 요 스몰 m이 행성 A나 C의 무게가 될 거고 라지 M이 행성의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M 지우고 R 하나 지우고 그러면 행성의 운동 속력은 루트 GM 오버 R 이게 돼서 반지름이 A보다 C가 크죠? 그러면 속도는 더 작다. 그래서 A가 C보다 속력이 큰 게 맞죠. A가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A의 속도가 더 크다. 속력이 더 크다. 디귿 B의 속력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증가한다. 요게 바로 그 면적속도 운동, 면적속도 일정화의 법칙을 쓰면 되죠. P에서는 조금만 가도 면적이 넓어지는데 Q에서는 이거랑 동일한 면적을 만들어 주려면 더 많이 가야 되니까 Q에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이 4번. 8번의 심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P랑 Q를 이 타원 궤도의 장축 위에 있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타원 궤도 B가 원궤도 A랑 C랑 만나는, 그러니까 접하는 지점이라고 줬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 풀 때는 이게 장축에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서 이게 기역이 2배가 아니라 2루트 2배다 라는 답을 구했죠. 근데 사실 만약에 이게 장축에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기역은 틀렸다고 답을 내야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모르니까, 몰라서 틀렸다고 내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타원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준 P랑 Q가 무조건 타원의 장축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원이 이렇게 있고, 타원에 한 초점이 있고, 이 초점에서 반지름을 점점 키운 원을 생각해 가지고 이 타원하고 내접을 할 때의 그 위치가 어디냐 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게 무조건 여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 장축에서 만나는 점. 그거는 타원의 성질을 생각해 보시면은 자명한데요.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타원의 기하학적인 정의 자체가 두 초점에서 이 타원 위에 한 점까지 이르는 길이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한 초점에서 가장 타원 위에 있는 점 중에 한 초점이랑 거리가 가장 짧은 점은 반대로 반대쪽 초점에서는 거리가 가장 먼 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초점에서 가장 거리가 먼 점이 어디냐? 당연히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실제로 행성운동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하죠. 원일점. 원일점이 뭡니까? 해가 가장 먼 점. 그리고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하죠. 이 초점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태양 운동을 생각하면 역시 타원 운동이 되고, 태양이 가장 가까울 때랑 멀 때가 이 장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원의 한 초점에서 점점 크기를 키워서 내접하게 되는 경우는 장축의 이쪽 초점에서 가까운 쪽의 장축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반대로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은 이 초점과 가장 먼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원과 원 두 개의 접점으로 주어진 두 점 PQ는 정확하게 장축 위에 있는 점이 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도 문제 푸는 데는 뭐 지장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예, 9번은 특수상대론 문제죠. 특수상대론은 물론 뭐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은 시간 지연하고 길이 수칙인데요. 영어로는 time dilation, 그리고 length contraction이죠. 이 두 개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상대 운동하는 물체의,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그 물체의 레스트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그 물체 위에 탄 옵저버가 봤을 때의 값에 비해서 길이는 길어지고, 다른 옵저버가 봤을 때
시간은 길어지고 길이는 짧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어떤 놈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 x라는 놈이 보는 시간보다 동그라미인 내가 보는 시간은 길고 x가 보는 길이보다 동그라미인 내가 보는 길이는 짧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아시면은 사실 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지금 우주 정거장에 있는 관찰자가 0.6시로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지금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 길이 수축에 의해서 우주 정거장에서 본 L1이 훨씬 짧겠죠. 지금 광원과 거울이 우주선에 타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길이 수축에 의해서 L0가 L1보다 큽니다. 그리고 빛 신호가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요것도 당연히 우주선이랑 우주정거장이랑 다를 텐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기억은 아까 전에 확인을 했고요. 맞는 거를. 니은 T0는 빛 신호가 광원에서 거울까지 우주선 안에서 가는 거죠. 그때 걸린 시간 T0는 C분의 L0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게 속도의 정의죠, 정의. 그러니까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다. 맞는 말이고. 디귿 T1과 T2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주정거장에서 봤을 때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 시간하고 거울에서 광원까지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비교하는 건데요. 우주정거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정거장에서 본 처음 빛이 출발한 자리가 여기고 거울이 처음에 여기 있었어도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어서 실제로 도착은 여기서 하겠죠.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광원에서 거울 쪽으로 갈 때는 더 전파돼야 되는 길이가 길어지고요. 반대로 거울에서 광원으로 돌아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 방향으로 쏘는 게 되는데 광원이 원래 있던 자리가 더 당겨지기 때문에 더 전파돼야 되는 거리가 짧아지죠. 그래서 뭐 식으로 써보면 T1은 C분의 L1 플러스 뭔가 더해줘야 되고 T2는 C분의 L1 마이너스 뭔가가 되야겠죠. 그래서 이 T1하고 T2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T1 쪽이 더 크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예, 10번입니다. 10번은 이 빛의 굴절과 전반사에 대한 문제죠. 그림은 광섬유에 사용되는 물질 A, B, C 중에서 A와 C, B, C 사이에서 동일한 각도로 동일한 빛을 쏴가지고 세타 입사각이 같고 동일한 단색광을 썼고 그랬을 때 굴절각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단 굴절률이 뭐냐. 굴절률의 정의를 아시면 좋은데요. 굴절률 보통 N으로 많이 쓰는데 요게 V분의 C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그 빛의 진공에서의 속력, V는 그 매질, 굴절률 N인 그 매질 안에서의 속력.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죠. 그래서 매질 안에 있을 때는 V가 C보다 무조건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N은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되고 진공에서는 1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굴절률이 커지면은 굴절률이 큰 매질 안에서의 속도도 작다. 이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빛이 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굴절률이 큰 쪽으로 휜다. 굴절률이 큰 쪽으로 휜다. 이걸 기억하면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보시면 A에서 이렇게 휘는데 지금 그대로 갔으면 요건데 이쪽으로 왔죠.
이거는 C 쪽이 아니라 A 쪽으로 휜 거죠. A 쪽으로. A 쪽으로 휜 거니까 A의 굴절률이 C보다 크다.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휘었으니까 B의 굴절률이 C보다 크다. 근데 이제 이 똑같이 C일 때 같은 각도로 입사를 시켰는데 A에서 들어간 것보다 B에서 들어간 게 훨씬 더 많이 휘었죠. 그러면은 B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많이 큰 거죠. 요거는 조금 큰 거고. 그래서 정리해서 써보면 NB, NA, NC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기억하지 못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스넬의 법칙을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스넬의 법칙.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다. 그래서 N1이 커지면은, 그러니까 N1이 N2보다 크면 세타 1은 세타 2보다 작아야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죠. 이 굴절률이 A 쪽이 더 크니까 요 각도는 요 세타 1에 비해서 작아지게 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게 왜 그러냐,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페르마의 원리 뭐 이런 걸로 생각하셔도 좋고, 뭐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은 기억, 이 굴절률을 다 비교를 했으니까 굴절률이 클수록 속도는 느리다 그랬죠. 속력은. 그래서 X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작죠. 니은 X가 A에서 C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은 세타보다 크다. 당연하죠. 지금 세타에서 전반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각으로 쏴줘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 각도, 이렇게 딱 이 계면을 따라서 가는 각도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를 시켜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클레딩에 A를 사용한 광섬유의 코어로 C를 사용할 수 있다. 예, 디귿, 클레딩에 A를 사용한 광섬유의 코어로 C를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이 문제 풀 때는 코어랑 클레딩이 뭔지 몰랐는데요. 뭐 유추해서 풀 수도 있었겠죠. 코어는 당연히 요 광섬유의 안쪽에 있는 게 코어고 요걸 감싸고 있는 게 클레딩인데요. 우리가 광섬유의 원리는 뭐냐, 이 코어랑 클레딩의 굴절률 차이를 이용해서 코어 안에서 계속 전반사가 일어나가지고 빛이 클레딩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면서 전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에너지 손실이 적어지겠죠. 그런 걸 이용하는 건데, 이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의 굴절률보다 커야겠죠. 그래야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걸 넘어갈 때 코어 쪽으로 휘어야 전반사가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NA가 NC보다 크죠. 그러면은 C를 코어로 썼으면은 A를 클레딩으로 쓸 수가 없죠. 반대로 써야 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연력학 문제입니다. 연력학. 다음은 일정한 양의 이상기체가 A, B, C를 따라서 상태가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A에서 B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적 과정이죠.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압력이 높아졌다. 당연히 열을 흡수했어야겠죠. 아니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생각해서 뭐 압력이 커졌으니까 온도가 커졌고 일은 안 했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니은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B에서 C로 갈 때 부피가 늘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dW는 PdV, 그러니까 일은 P랑 V의 변화량으로 써지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 되죠. 디귿,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V는 nRT를 생각하시면은
A에서는 P0, V0고 C에서는 P0, 2V0는 nRTB니까 TC니까 TC가 TA보다 2배겠죠. 온도가 C가 더 큰데 우리가 기체 내부 에너지는 T에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게 되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번부터 11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제가 잡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줄여봤습니다. 아무튼 다음 그 풀이 영상도 최대한 빨리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는 세상을 보는 장 M생물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